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차의 세대 구분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전투기의 세대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전차나 전투기나 세대 구분의 개념은 좀 느슨하고 모호해요. 칼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떨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기술과 성능의 발전에 따른 커다란 카테고리의 변화?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차가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전차를 1세대로 규정한 후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세대를 구분한 것처럼 전투기 역시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초기형 제트 전투기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마하 1 미만의 아음속, 무장은 기관총 및 기관포, 레이더는 없거나 간단한 거리 측정용 레이더를 탑재한 정도가 되겠죠. 소련의 미그 15나 17과 미국의 F-86 세이버가 이 영역에 속하는데요. 1세대가 이전의 전투기들에 비해서 혁신이라 말할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속도입니다. 무장이나 기계 장비들, 운용 전술 등은 이전의 전투기들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프로펠러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동력 자체가 달라지면서 속도가 빨라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세대 전투기는 시기적으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에 등장한 전투기들인데요. 미국의 F-104, F-105, F-106, 프랑스의 미라지, 스웨덴의 드라켄, 소련의 미그 19, 미그 21. 이들 전투기는 대출력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마하 1.2에서 2.2에 이르는 초음속의 속도를 갖추고 전처우 전투 능력을 갖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급격하게 빨라진 항공기술 혁신과 본격적인 제트 전투기들의 대결이었던 한국전쟁의 공중전에서 얻은 전훈,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F터버널을 써서 음속을 돌파하고 급강하가 아닌 수평 비행에도 초음속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공통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총이나 기관포 외에도 미사일이 무장에 추가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상의 레이더를 소형화해서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자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가시거리 밖에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를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미사일 중심의 전술을 채택하다 보니 전투기의 근접적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강력한 레이더와 미사일 폭장량을 늘리다 보면 기동성도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한 대의 기체로 공중 요격과 지상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전투기를 요격기와 공격기로 나눠서 기체 설계를 하곤 했습니다. 3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에 개발된 전투기로 미국의 F-4, F-5, 소련의 미그 24, 미그 25, 수호이 15, 프랑스의 미라지 F-1, 슈페르, 에땅 따르 등입니다. 2세대부터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했던 전자공학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전투기를 3세대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컴퓨터 기술에 따라 전투기의 능력이 좌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다목적 개념의 전투기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레이더와 미사일의 성능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F4의 초기 모델에는 기관포가 아예 제거되는 등 미사일 만능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큰 코를 다치게 되죠. 영화 탑건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4세대는 전투기에 컴퓨터가 본격 도입되면서 시스템 통합으로 항공전자 기술은 더욱 정교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개발된 전투기들로 미국의 F-14, F-15, 16, 그리고 F-18 전투기와 러시아의 미그 29, 미그 31, 수호 27 전투기, 영국의 토네이도,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스웨덴의 사부 비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완전한 시계외 교전 능력과 전처우 다목적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들 전투기는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지표 방향 표정의 탐색과 공격 능력을 갖췄고 완전한 중장거리 교전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현 세대의 주력 전투기로 쓰이는 기종들로 이들 중에 큰 폭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모델들을 4.5세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4세대부터는 멀티롤의 강조가 됩니다. 하나의 기체가 근접 공중전, 지상 공격 기능을 동시에 갖춰서 다양한 임무에 투입이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다목적이지만 나쁜 쪽으로 가면 죽도 밥도 아닌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공권 장악을 위해 F-14나 15를 따로 개발하기도 했죠. 플라이 바이 와이어, A사 레이더 등 디지털 장비의 발전도 4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더욱 개량된 형태의 프랑스 라팔, 유럽 파이터 등을 4.5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KF-21 보람에도 4.5세대에 해당됩니다. 스텔스까지는 아니어도 저탄비성의 외형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4.5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5세대의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기동성과 스텔스입니다. 원래 전자파를 난반사시키는 쪽으로 비행기를 설계하면 비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설계가 발전되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초기 개념 설계부터 스텔스 기술을 완전히 적용해서 동체 내부에 무기고를 탑재하고 있으며 항공전자, 장비와 센서, 무장이 통합되어 운용됩니다. 대표적인 기종으로 F-22와 F-35를 들 수 있는데요. 러시아나 중국 역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전투기는 F-22와 F-35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